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에 연방의회에 상정된 서른미비자 관련 법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난민 지원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연방 상원에 190만 명에 달하는 서른미비 청년들에게 이제 영주권 취득 기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자는 드림 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법안이 지금 연방 하원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정이 됐었는데 표결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요. 이 법안은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소식을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내용은 같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지금 현재 197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주권 등록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1972년이니까 너무너무 오래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1972년으로 한정될 게 아니라 미국에 들어온 지 7년이 넘은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법안을 이번에 연방하원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안이 분명한 것은 이건 법안만 지금 상정이 된 겁니다. 절대로 뭐 법이 제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올해 의회를 통과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반드시 이제 서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2016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미국에 거주한 모든 서류 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내용이죠. 그리고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 법안이 190만 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이제 보면은 이 법안은 거의 830만 명이 이 법이 제정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저희 민권센터를 비롯해서 전국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물론 이제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올해 또 다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지금 하원에는 또 이런 법안, 이민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이 생겼고요. 상원은 지금 양쪽이 이런 법안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는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올해도 문을 두드리고 올해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펼쳐야, 그래야 이제 차차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이런 법안이 나중에라도 통과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민권센터가 거의 30년 가까이 이런 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사이에 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미국 사회 여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반수 이상의 미국민들이 서른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는 걸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서른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주는 법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변화입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민주당도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민들도 과반수 이하만,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만 이 서른 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해 왔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계속 상정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체 미국 사회의 여론을 바꾸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직접 느껴왔기 때문에요. 올해도 이 법안의 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펼칠 겁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면서 저희들과 같은 이제 커뮤니티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달리 미국의 대기업들도, 특히 IT 기업들은 이 법안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목적이 좀 다르죠. 저희들은 이제 서른미비자들의 인권, 민권을 위해서 이걸 지지를 하는데, 이 대기업들은 결국은 인력 수급, 미국에서 이런 고급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민자 이민법 개혁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 통계를 발표한 게 있는데, 포워드라는 단체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제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830만 이 법이 제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730만 명이 미국에 거의 2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꾸리고 있고 그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을 줘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평균 730만 명이 무려 19년 이상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는 270만 명 가까이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110만 명은 시민권자가 배우자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권자 자녀들은 250만 명에 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들은. 그러니까 흔히 영어로 이제 믹스드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한 가정에 서른미비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고 이런 가정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나 시민권자 자녀가 250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른미비자들이 미국에 단순히 그냥 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밝히고 있는데요. 이 서른미비자 합법화는 이렇게 미국 사회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전체 가정들을 돕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른미비자들이 지금 현재 연간 한 760억 달러를 연방과 주 지방 세금으로 내고 있고 전체 미 경제에는 한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83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얻게 된다면 세금으로도 최소한 연에 350억 달러 등 전체 경제적 기여로는 거의 1210억 달러를 미국 사회에 경제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만든 단체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서른미비자 합법화가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다는 그 이유,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저렇게 따져보면은 미국에는 지금 한 980만 명 정도의 미국 시민들이, 이 중에는 480만 명의 어린이인데요. 이 시민들이 서른미비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모든 가정들을 결국 돕는 법안인 거죠. 이 법이 제정돼서 서른미비자들이 합법화가 되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반드시 서른미비자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한 방법으로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서른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 신청 기회를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년 1년씩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년 서른미비자들이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이제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이민사회가 올해도 이 법안의 통과,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른미비자 합법화 법안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 민권센터가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 함께 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난민 지원 활동입니다. 이 난민 지원 활동은 주로 이제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위한 활동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이 난민 지원 신청이라는 건 국제법상으로, 국제인권법상으로 모든 난민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타이틀 42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 들어오는 난민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난민 신청서도 받지 않고 그대로 멕시코로 다시 추방해버리는 그런 규정을 시행을 했어요. 타이틀 42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민자 단체들이 이거는 절대로 인권 침해다, 이거는 난민들의
난민 지원, 난민 신청을 가로막는 인권 침해다. 그러고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 정책을 뒤바꾸려 했어요. 뒤바꾸려 했는데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책을 지금 유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정책을 이제 이름은 타이틀 42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같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어요. 커뮤니티로부터.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와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 난민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 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 궁지에 몰려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에게 난민 신청조차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희 한인들도 수많은 분들이 이른바 IMF 시대 19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에 이제 한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캐나다 국경을 그때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뭐 포도밭을 뛰어넘어서 오신 분들은 포도밭 동아리를 만들고 뭐 딸기밭을 넘어서 온 분들은 딸기밭 동아리도 만들고 이런 모임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그때 IMF 시대에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인들도 그런 난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들도 뭐 지금 중남미에서 넘어오시는 그런 라틴계들만이 아니라 저희 한인들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넘어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미국에 와서 지금도 서류 미비로 있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처지를 생각할 때 지금 이 난민들을 저희들이 그냥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함께 보듬고 돕고 그래서 전체가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가 힘을 합쳐서 보다 나은, 보다 인간적인, 보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미국의 이민법 개정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민권센터는 이 난민들을 돕는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희가 이제 민권센터가 두 분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스태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민분들이 지금 뉴욕으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텍사스나 애리조나주에서 이런 난민들을 그냥 막 버스를 태워서 뉴욕으로 보낸 거예요. 뉴욕 등 이런 좀 그 이민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치는 도시들로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난민 신청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이미 많이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뉴욕 시의회에서 12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서 뉴욕시에 와 있는 난민들을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커뮤니티 단체들에게 지금 그 나눠줄 예정인데요. 저희 민권센터가 유일하게 한인단체로는 그 12개 단체 중에 하나로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그 식품 서비스, 이 난민들에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그런 그 예산 3만 달러를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 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비자 합법화 법안, 난민 지원 이 두 가지 활동을 앞으로 민권센터가 이 전국단체인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또 열심히 펼쳐나갈 테니까요. 그 많은 한인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